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위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얻으셨어요. 뭐 어디서 어떤 솔직히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쭉 한번 쫙 모으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했던 건 조사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되고 있는 제품은 뭐고, 잘 안 되고 있는 제품은 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리고 내 의견은 뭔지. 뭐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되게 잘 돼. 매출이 막 진짜 5천억이야. 근데 고객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 삼성밖에 없어. 그럼 만약 삼성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뭐 재무팀에 들어간 그 재무와 관련된 팀 그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저도 좀 약간은 좀 비추해요. 예를 들면 다만 대신 그 매출액이 올라가는지 영업 손실. 그렇죠. 영업 손실 진짜 어떤 기업 봤을 때 올라가고 꼭 내려가고 4년 내내 기업 영업 손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업 어떻게? 그렇죠. 다반 나와 다반 나와. 예, 그런 기업 있죠. 영업 손실이 계속 있어. 그럼요. 위험해. 네네네. 월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가장 했던 게 네. 10년은 안 됐죠. 다이소가 처음에 계속 그렇게 고도파고 쳤죠. 아, 투자하느라고. 투자하느라고. 근데 그거 원인은 봐야겠네요. 영업 손실이 왜 계속 발생했는지. 몇 년을 계속. 맞아요. 후반도 계속.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투자에 의한 건지 아니면 뭐 경영의 문제인 그렇죠. 건지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어떤 지금 상황, 그렇죠. 재무 안정성 기본적인, 뭐 이런 걸 네. 보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을 안 해도 기본을 참고를 해야 되고.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러면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봤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경쟁사 대비 우리가 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분석인 거지 이전까지 했던 거는 자료를 모으는 조사였던 그렇죠.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할 건 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은 자기소개서든 면접에서든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은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산업에 대한 분석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에요.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 투자를 해주는지 더 권고하는지 아니면 하향인지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지금 뭐죠?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죠. 지금 앞으로 이런 국가 정책 방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대통령 발표했잖아요. 의료, 네. 보건, 네. 그다음에 IT, 네. 그죠? 비대면 서비스. 네. 요즘 요즘 뭐죠? 핀테크 대신에 네, 좀 네, 네. 에듀테크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분명히 이제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예, 예. 말했잖아요. 하라고. 네,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정말 기하고 더 앞으로 앞으로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향후 네. 전망이 이제 밝은 유망전도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트럼프하고 자꾸 중국하고 싸워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우리 현재 산업이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러한 측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그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이 한 번에 여러 번의 내용으로 엑기스가 좀 짜여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가장 좋은 이제 기업 분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오면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냈다면 그 사람이 설사 이게 맞다 틀렸다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를 만약에 마케팅이다. 네네네. 이렇게 마케팅 산업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 네. 저는 너무 기특해서 그냥 바로 뽑을 것 같아요. 저 정도를 했으면 그죠? 그쵸. 이 정도 했으면은 네. 뽑지 않더라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비전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좀 얻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 또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필수 조사 사이트 다 여기까지 얘기하셨고, 했고요. 네, 자, 중소기업 중요 다 하셨고, 얘기했고요. 네. 중간에 좀 정리를 이제 네, 좀 마지막으로 하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기업 분석에 대해서 다 얘기는 했고요. 네. 끝으로 네. 정말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네. 또 질문을 좀 따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남아서 계속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 시공인님이 또 이렇게 질문 답변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네. 끝나고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뭐 앞으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강의 네네네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좀 올려주시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네, 더 같이 좋을 저희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치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그 취업인 클래스, 랜선 취업인 네네네. 클래스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네네. 저희가 언제든 이렇게 어우. 바로바로 반영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치동료님, 예. 이것도 선정해야 되지만 하고 싶은 말. 네. 우선은 여러분들 기업 분석에서는 그 노가다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사이트들이었고요. 그 안에서 기본으로 해서 이거 이외에도 분명히 사이트들은 또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사이트를 다 들어다니면서 그 막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만 기본적인 홈페이지와 산업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관련된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좀 조사를 해보셔도 웬만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 조사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보다도 그 자료 가지고 이거를 내 거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속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 분석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분석적인 방법,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그 기업 분석에 대한 어떤 방향성적인 부분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꼭 지금 사이트 아까 계속 물어보셨고 자료 분석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 10개 정도는 가고 싶은 기업들 좀 뽑아봐라.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으니까 적어도 내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지 상대의 리스트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이걸 하다 보면 좁혀져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아니면 최소한 5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을 리스트업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정보들만 보여요. 그죠? 항상 이렇게 레이더를 켜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업 리스트업을 이게 좀 해보시면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에 시간이 많아져. 네,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검색도 좋겠지만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서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JH님은 중소기업 중에서 국가랑 연계해서 3천만 원 목돈을 그거죠. 그 내일 채용 공제 뭐 비슷한 거랑 뭐 요즘 많아요. 그래서 3천만 원 목돈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해당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 추천이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찝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같이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시는지 정확히도 모르겠고 위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3개 추천했어요.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까 미팅 얘기하셨죠. 그렇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를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그거는 우리 JH님 저희한테 나중에 취업인 클래스 랜선 1대1 랜선 그걸 신청하시면 좀 그런 얘기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결정하기 되게 힘들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견이나 중소기업 갈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작게만 생각하시기보다도 그러면 목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경력은 쌓겠다. 적어도 뭐 예를 들면 돈을 모으겠다. 뭐 내가 집 근처만 좀 편하게 좀 일단 시간도 좀 한번 보내보자. 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셔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안 나오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현님 뒷판에 사회초년생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가 평이한 수준일까요?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 좋아요. 평이한 수준은 그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제가 쭉 좀 봤던 이게 제 개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최소한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2,600 이상, 그러니까 보통 2,800에서 한 3,500 사이 정도를 중견이나 중소기업 갈 때는 좀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밑에는 좀 너무 좀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요. 거긴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봉 얘기는 또 좀 더 깊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다 해서 13개월 나누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봉의 수준, 뭐 요건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거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생들 조사해보니까 항상 받고 싶은 연봉 그럼 한 3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3천. 근데 3천 주는데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한 200, 2,500 이런 선만 돼도 되게 좀 그런데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연봉 수준은 평이하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3천 정도 주는 데면 그래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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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훌륭합니다. 저 물가 반영되긴 했지만 저 그 처음에 첫 직장에서 2,200 받았습니다. 또 라떼는 말이 하지 마세요. 라떼는 말이야. 저희 라떼 싫어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